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주말에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시간으로 업종 대표주의 마지막 상승 퍼즐로 말씀드린 셀트리온이요. 뒤늦게 상승 전환되며 강세를 보인 이후 5가지와 목표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SK바이오팜이 지난 2분기와 다르게 3분기 호실적인 연중 고점 돌파 등 준비된 상승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셀트리온이 뒤늦게 상승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미국 바이오 지수의 사상 최고가 돌파 등 주도주의 변화 기대감이 있죠. 지난 12일 오전에 1:1 맞춤형 정보 문자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요. 미 증시는 혼조세로 기술주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 하락한 반면에 바이오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2.7% 상승하며 강세로 마감했다 했어요.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좌측이 미국의 바이오 제약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일봉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이것이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은 금리 인하했죠. 그리고 기술주에 비해서 바이오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순환매 상승이 나타나면서 최고가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벽에 마감된 주가 흐름을 봐도 강보합 0.04% 상승했죠.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습니다. 반대로요, 옆에가 우측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지난 10월 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뚜렷한 조정 양상이 나타났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회복과 안착 확인이 필요한데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20날이요. 국내 시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면은 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하락되는 그런 모습,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이니까는 월, 화, 수까지는 바이오 지수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7천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이 7천선 돌파와 안착이 확인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는 바이오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승 논리는 자사주 등 주식 매입이죠. 지난 10일 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추가로 3,382억을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미 지난달 28일 날 또 2,880억을 매입하겠다라고 했죠. 여기에 한 500억이 추가돼서 확정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난 28일 날 자사주 매입 발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주식 취득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는 멘트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보통 빠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사주 매입 등은 언제 합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란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기 전에 전후로 해서
그죠? 이제는 받아줄 사람이 없고 또 주가가 충분히 빠졌고 또 물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요. 3조씩 총 4번에 걸쳐서 12조 원 자사주 매입가 소각한다 그랬죠. 작년 연말 올 상반기 삼성전자 주가 모습 어땠습니까? 상당히 지지부진했죠.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사주 등 주식 매입의 마지막 멘트,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셀트리온의 상승 논리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상승 이유는요, 실적 성장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맞을 겁니다. 자, 지난 6월, 7월 달에 셀트리온 주가가 뒤늦게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2분기 실적이 2,425억으로서요. 영업이익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죠. 2분기. 근데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3,014억.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분기, 3분기 좋았는데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고수익 신규 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대비해서 작년에 42% 수준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54%까지. 그러면은 고수익 나는 제품의 비중이 늘어난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이것이 세 번째 이유고요. 자, 네 번째는 지난 9월 하순경에 셀트리온 주식, 바로 요 날이죠. 큰 폭으로 오름세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현지 공장 인수 소식 때문이죠. 이번에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 기간의 필수 절차를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연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할 전망이다. 그렇죠? 충분히 상승 논리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고요. 자, 다섯 번째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의 결집입니다. 5일, 21선, 61선, 100일선 다 결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심의 균형점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떻다? 하루의 주가 변동폭이 작아야 된다. 상승하기 전에 하루 변동폭 무지 작죠? 거래량 감소해야 된다. 여기서 거래량 감소는 매수세가 작아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매도 압력, 매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한다. 그러면 심의 균형점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겁니다. 준비된 상승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수급도 크게 개선되고 있죠. 이번 주에만요, 개인이 269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09만 주 매수, 기관이 67만 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번 주체별 동향, 수급상을 좀 넓게 볼까요? 아까 2분기 실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 했죠? 그날 발표하면서 주가가 높게 출발했다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날이 7월 21일입니다. 그러면 7월 21일서부터 누적을 보면은 개인이 425만 주를 매도했다. 아까 이번 주 매도 269만 주를 빼도 한 150만 주를 주가는 그 당시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매도를 했다. 외국인이 103만 주 매수, 기관이 26만 주 매도. 그러면 공백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그룹 차원에서 매입한 역량이 있다.
수급 개인들이 매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이러한 이유로 셀트리온은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자, 목표가 지금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 이유는 10월 이후 뒤늦게 순환매 상승을 한 업종 대표주 종목에 상승폭을 적용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좌측 상단이요. 현대자동차의 일봉 모습이죠. 10월 달에 뒤늦게 상승했습니다. 21만 4천 원에서 29만 8천 원까지 39.2% 상승이죠. 자, 10월 달에 뒤늦게 상승한 LG 에너지 솔루션 34만 1천 원에서 52만 7천 원까지 54% 상승했죠. 다 뒤늦게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한 종목들이에요. 자, 좌측 하단이 S오일 정유죠. 57,600원에서 89,400원까지 55% 상승했습니다. 우측 하단이 한국전력 34,700원에서 이번에 54,400원까지 4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서 40에서 그냥 5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11월 7일 날 17만 1,000원 저점에서 한 50% 내외만 잡아도 그렇죠? 한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 지수 영향을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래서 뭐 24, 5만 원까지는 우리 셀트리온 목표가를 잡고 좀 더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SK바이오팜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비된 상승에서 저항대 지지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SK바이오팜도 지난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근데 이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났다 했어요. 한번 수급적인 동향을 볼까요? 자, 8월 5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15%가 상승을 했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56만 주 매수하고 기관이 11만 주 사면서 큰 폭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 보십시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걷어서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 8월 5일 이전에 보면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였고 그렇죠? 기관은 매수와 매도와 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8월 5일 이후 실적 호실적 나온 이후 8월 6일 날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돼서 주가가 다시 원위치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와도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연속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했죠. 11월 5일 날. 영업이익이 701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또 시장 추정치 464억보다도 5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 보면요.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호실적이도 좋은 재료 나오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11월 5일 날 6만 5천 주, 2만 2천 주 매도하면서 개인만이 8만 6천 주를 매수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날이 윗꼬리를 달아준 또 다른 원인, 이유가 있었죠. 지수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6.1%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축소해서 2.8% 하락, 큰 폭의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좋은 재료 나와도 시장이 불안한 거죠. 그 영향으로 세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5일날 10분봉 모습인데 주가가 실적 발표로 크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동 줄 때 12만 6천 원 저항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12만 6천 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했죠. 그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 2분기 7월 때와 그리고 요번 11월 5일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11월 5일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줬다. 그 하루만 매도를 했다가 또 그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즉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아까 셀트리온처럼 미국의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사상 최고가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에서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월 달에 들어서 뒤늦게 업종 대표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그때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한 40-50%. 그러면은 SK바이오팜도 최근에 저점이 10만 700원 저점 찍었습니다. 10월 17일 날. 그러면 여기에 40-50% 정도 잡으면은 목표가 15만 원까지 우리가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15만 원 목표를 두되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20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 만약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선 돌파 안착하고 상승하면은 바이오주들은 한풀 꺾인다 했어요. 그때 1차 비중 축소 여부 결정하고 그리고 목표가 15만 원을 봐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싱크풀 투자자문사는 금감을 해서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대1 상담이 가능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